안녕하세요. 대방전기통신학원의 금산입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2024년 76회 때 PLC 프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예, 간만에 오늘 2025년 77회 PLC 프리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전기 기능장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요번 77회 PLC 제가 2일차, 3일차 문제까지 다 풀어보았는데, 사실 요번 회차 PLC는 76회 1일차 문제만 여러분들이 푸실 줄 안다 그러면 아마 77회 2, 3일차는 아마 그저 먹는 게 아니었나,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좀 생소한 문제로 나왔던 부분이, 77회 1일차 2번 동작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가지고 아마 하신다 그러면 저 경우의 수만 아마 잘 여러분들이 판단하셨다면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지문도 많고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이제 가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이하는데 좀 아마 어려움을 겪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좀 이렇게 쉽게 분석하고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한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76회 때도 2, 3일차 문제를 예상해서 사실 내줬었고, 77회도 사실은 2, 3일차 문제를 제가 꼭 2, 3일차라기보다 제가 예상 문제를, 예제 문제를 내어주기는 했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76회, 2, 3일차, 77회, 2, 3일차 문제를 이렇게 맞추게 되는 그런 또 이렇게 계기가 되기는 했는데, 그거는 PLC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지만, 나중에 저희 학원에 와서 제가 78회도 한번 예상 문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여러분들이 기대되시면 한번 학원에 와보시고, 자, 여하튼 앞에는 다 차지하고 오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3일차 문제는 여러분들 76회 1일차 문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차지하고 오늘은 77회 1일차, 자, 2번 동작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라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되게 어려웠다. 그래서 2시간 넘기신 분들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이렇게 분석하면서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 1일차 문제를 보시면 이제 요구사항들이 있고 타임 차트들이 있는데 한번 요구사항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SSA 오프, SSB 온시 동작을 한다. 즉, SSA가 오프고 SSB가 온일 때 동작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항으로선 SSA 온, SSB 온 또는 SSA 오프, SSB 오프 시 초기화 된다. 자, 이것은 리셋 조건을 얘기한 거죠. 리셋 조건을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따로 여러분들 얘기 안 해도 잘 아시리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PBA에 라이징 엣지 입력 시 입력으로 A에 입력한다. 즉, 라이징 엣지라는 것은 포지티브를 얘기하는 거죠. 즉, PBA의 포지티브, 그 다음에 PBB의 포지티브일 때 PBA는 A해, PBB는 B해 입력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횟수를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카운터구나.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명령 언어들이 CTU와 INC 정도가 있겠죠. 자, 요걸 염두해 두고 다음 세 번째 요구사항을 보시면, 자, PBC의 폴링 엣지 입력 시 타임 차터와 같이 동작한다. 자, PBC의 폴링 엣지라는 건 네거티브를 얘기하는 거겠죠. 즉, PBC의 네거티브일 때 타임 차터와 같이 동작한다. 자, 그런데 타임 차터의 동작 조건이 밑에 또 하나 있네요. 보시면 첫 번째가, 자, A 더하기 B가 1일 때, 즉 A 더하기 B라는 것은 즉 PBA 더하기 PBB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이 값이 1일 때, 즉 A 더하기 B 값이 1일 때
PLA가 지정 시간 동안 점등 후 오프한답니다. 그리고 다음은 PLB, 그다음 PLC, PLD, PLE까지 PBA와 PBB에 더한 개수에 따라 자리가 지정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더한 개수가 1일 경우에는 PLA가, 더한 개수가 2일 경우에는 PLB가, 3일 경우에는 PLC가, 4일 경우에는 PLD가, 5일 경우에는 PLE가 점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PBA와 PBB에 더한 횟수만큼 그 자리수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리수가 결정된다. 그러면 더하기에 따라서 자리수가 결정되니까 더하기에 따라서 어디에 전등이 켜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타임 차트로 예시를 들어 놓았네요. 예시를 보면 그림과 같이 A가 2회, 그 다음에 B가 3회 입력을 했다고 합니다. 3회 입력하고 나서 자 PBC 폴링 엣지 즉 네거티브 입력을 하니까 PLB와 PLE가 2초 동안 점등, 즉 2초 동안 점등한 후에 2초 소등, 그리고 2초 소등한 후에 다시 PLC와 PLD가 2초 동안 점등 후 소등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타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BA가 2회, 그 다음에 PBB가 3회 입력하고, 그 다음에 PBC가 네거티브일 때 보니까 PLB가 2초, 그 다음에 PLE가 2초, 동시에 PLB와 PLE가 2초 동안 켜지고, 그리고 2초 동안 꺼졌다가, 자, 2초, 요게 2초겠죠? 2초 동안 꺼졌다가 다시 PLC와 PLD가 2초 동안 온하고 오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PLA와 PLB를 더한 횟수가 5회입니다. 자, 5회이면 여기서 켤 수 있는 것들이 PLE가 켜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LE는 2초 동안 켜진 거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PLB가 왜 2초 동안 켜졌을까요? 이 부분은 위에 횟수를 잘 보시면 자, PLA가 2회. 자, 그 옆에 예제를 보시면 PLA가 3회. 그 다음에 PLA가 1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 횟수를 가만히 보고 그 다음에 켜진 전등을 보면 자, 첫 번째 예시에는 PBA가 2회 켜졌습니다. 자, 2회 켜지고 나니까 PLB가 켜졌네요. 3회니까 자, 세 번째 자리는 PLC가 켜졌고 자, 1회니까 첫 번째 자리는 PLA가 켜졌습니다. 즉, 자, PBA의 횟수도 자리를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A 더하기 B도 자리를 결정하지만 PBA도 자리를 결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PLA의 횟수가 첫 번째 전등의 자리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PBA와 PBB를 더한 횟수로 자, 나머지 두 번째 전등의 자리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자, PBA의 횟수가 첫 번째 점등 자리수를 결정하고 두 번째 자 PBA 더하기 PB를 더한 횟수가 뭐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횟수가 두 번째 자리에 점등 자리를 표현을 한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알았고 그러고 나서 2초 동안 소등된 후에 자리수를 결정해서 이 자리수를 결정한 것이 각 2초 동안 점등된다고 합니다. 점등되고 세 번째 자 2초 온 후에 자 2초가 오프된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 세 번째 조건이었고, 자, 네 번째. 자, 2초 오퍼 후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 첫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 사이에 램프들이 점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타임 차트에서 보시면 PBA가 유효이기 때문에 PLB가 점등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한값이 5기 때문에 PLE가 점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초 점등 후에 2초 끄지고 그리고 2초 후에는 PLB와 PLE 사이에 있는 PLC와 PLD가 2초 동안 점등 후에 오프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자, 두 번째 예제를 보시면 PBA가 3회 얘가 A죠. 그 다음에 PBB가 2회. 자, 그러니까 PBA는 첫 번째 자리수를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3회니까 자, 세 번째 자리인 PLC가 켜지겠죠. 그리고 PBA와 PBB의 더한 값이 두 번째 자리라고 했기 때문에 3 더하기 2는 5기 때문에 PLE가 2초 동안 켜졌고 그리고 2초 오프 후에 2초 동안 PLC와 PLD 사이에 있는 PLD가 2초 동안 점등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제를 보시면 PBA가 1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점등하는 자릿수는 저기 PLA가 켜지고 그 다음에 PLA와 PLB의 더한값이 5기 때문에 PLE가 점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초 오프 후에 PLA와 PLE 사이에 있는 PLB, C, D가 2초 동안 온되었다가 오프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쓸 수 있는 값들이 자, 처음 2초가 온이 됐다가 2초가 오프됐고 그 다음에 다시 2초가 온됐다가 오프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쓸 수 있는 타임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총 6초를 쓸 수 있겠습니다. 6초. 자, 그러면 이렇게 점등됨을 알았고 자, 총 2초 온, 그 다음에 2초 오프, 그리고 2초 온, 그 다음에 오프 됐기 때문에 총 저희들이 타임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은 6초짜리 타이머를 쓰면 되겠죠. 6초짜리 타이머. 자, 그렇게 해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PBA와 PBB 값을 이제 더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칙 연산으로 6번이죠. 자, 사칙 연산으로 쓸 수 있는 명령어는 ADD라는 명령어가 있죠. 연산으로 쓸 수 있는 명령은 ADD.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카운트를 쓰기 위한 CTU나 INC라는 명령어 하나, 그 다음에 사칙 연산을 쓰기 위한 ADD라는 명령 하나, 그 다음에 타이머 6초짜리 명령어 하나,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경우의 수만 정해서 표현을 해주면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경우의 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우의 수라 그러면 제가 미리 만들어서 왔는데 자, 보시면 자, 경우의 수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를 보시면 자, 보면은 제가 이게 PDF로 한번 한글이다 보니까 자, 먼저 요걸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자, 점등이 첫 번째 자릿수가 자, PLA가 켜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한 자릿수가 PLC가 켜지면 자, 중간에 켜질 수 있는 것은 PL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LA가 켜지고 PLD가 켜지면 그 중간에 켜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PLB와 PLC가 되고 PLA와 PLE가 켜지면 그 중간 사이에 켜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PLB, PLC, PLD가 되겠죠. 그리고 PLB와 PLD 사이는 PLC, PLB와 PLE 사이에는 PLC와 PLD, 그리고 PLC와 PLE 사이에는 PLD.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아니죠.
하나의 경우의 수, 두 개의 경우의 수, 세 개의 경우의 수, 네 개의 경우의 수, 다섯 개의 경우의 수, 총 6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군요. 자, 그럼 이를 기준으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타임 차트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경우의 수가 그런 경우의 수가 있다고 방금 봤고, 자, 이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PLC를 한번 짜볼 텐데요. 잠깐만요. PLC가 프로그램이 Alt 탭, 여기 있군요. 자, 그럼 이를 기준으로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제가 미리 변수하고는 다 내놨기 때문에 바로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SSA가 오프. 그러면 F4에 SSA가 오프고, 그 다음에 F3에 SSB가 온일 때, 자, 온일 때 보시면, 자, PBA가 A에 입력한다 그랬습니다. A에 입력한다기 때문에, 자, 카운트 명령을 써야 되는데 제가 카운트로 좋아하는 명령어들은 INC를 쓰기 때문에, 자, PBA가 라이징 엣지 즉 포지티브죠. 자, PBA가 Shift F2, PBA가 포지티브일 때, 저 네거티브로 줬군요. Shift F1이죠. 자, 포지티브일 때, 자, 횟수로는 카운트를 해야 되니까 제가 좋아하는 INC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F10, INC D0 방에 한번 카운트를 넣고, 자, F6을 눌러서 칸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복사해서 PBB가 자, 포지티브일 때, 자, 얘도 카운트를 해야 되니까 얘는 D1이란 방으로 만들어 주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렇다면 PBA와 PBB가 자, 카운트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만들어 줬고, 그러고 나서 지금 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PBA와 PBB를 이제 더해서 어떤 값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4층 연산 명령어인 F10 ADD D1에다가 D0에서 D1을 더한 것을 D5란 방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PBA와 PBB 더한 값을 D5란 방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자, PBC가 자, 네거티브일 때 어떤 타임어텀 동작을 한답니다. 그러면 PBC가 네거티브일 때 Shift F2에 Shift F2 PBC가 네거티브일 때, 자, 타이머를 쓰기 위해서는 자기유지를 걸어주겠습니다. 자, Shift F3에 M 한 25로 자기유지를 걸겠습니다. 그러면 자, M25로 받아서,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이제 타이머를 돌릴 텐데, 제가 여기 보면 자, 2초 온이 되고 2초 오프 되고 다시 그 이후에 자, 2초 온 오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제가 6초짜리 타이머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F10에 TON T20으로 써죠. 이것도 T20에 자, 6초짜리, 자, 6초짜리 타이머를 쓰고, 자, 6초짜리 타이머를 쓰는데, 자, 2초가 온이 되고 2초가 오프 되고 다시 2초가 온이 된답니다. 그러면 실제 켜는 것만 하면 되겠죠. 6초 중에. 그렇다 그러면 제 3변수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F6 3변수를 써서 같거나 자, 3변수로 0부터 D20에 2초짜리니까 2초짜리를 하나 켜서 저장을 M21번 방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40번부터 6초 4초짜리 6초짜리 타이머를 만들고 요거를 21번 방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자, T20이 타이머가 6초 동안 돌 동안에 자, 0에서 2초 사이에 하나, 그 다음에 4초에서 6초 사이에 하나를 켜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2초에서 4초 사이는 뭐 따로 여기서 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여기서 켜지를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오프 상태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PBA 횟수, PBB를 횟수를 넣을 수 있도록 이제 INC라는 카운터 명령으로 짜주었고, 그 다음 PBA와 PBB를 이제
더한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add라는 사칭 연산 명령어를 써서 d5라는 방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pbc가 들어왔을 때 네거티브일 때 타임 차트와 같이 동작하기 위해서 자 6초짜리 타이머를 돌렸습니다. 자 2초 켜고 2초 끄지고 다시 2초 켜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사실 만들 프로그램은 다 끝났습니다. 자 경우의 수는 뒤에 출력해서 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요구 조건이 있네요. 요구 조건이 자 요구 조건이 보니까 조금 뒤로 가면 보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아까 설명하면서 조건에서 살짝 빠졌던 게 있네요. 제가 조건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작성하는 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건을 보시면 자 SSC가 라이징 엣지 때 모든 카운트의 값이 초기화 된다. 즉 SSC가 라이징 엣지 때 모두 초기화 된다. 이건 리셋 조건이죠. 리셋 조건. 자 리셋 조건 있고 다음에 밑에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들이 조금 잘못됐어요. 조건들이 있는데 자 조건의 기준이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4보다 작거나 같다죠. 옆에 거도 B도 4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도 5보다 작거나 같아. 이게 맞죠. 자 이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 조건을 이제 여기서 넣어줄 텐데, 뭐 이 조건은 뒤에 넣어줘도 되고, 뭐 지금 넣어줘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넣어주기 위해서 A, B 모두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뭐 그룹으로 해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룹. 자, 작다, 뭐가? 자, D0부터 뭐보다 작다? 그러니까 4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5보다 작으면 되겠죠. 5보다 작으면 되겠죠. 5보다 작다. 뭐가? D0부터 몇 개? D1까지니까 2개. 그렇게 되면 그룹으로 다 해결이 됐죠. 그죠? D0는 5보다 작다니까 4까지만 무조건 가겠죠. 자, D0부터 D1까지. 자, 그러면 그 조건이 만족했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한 값이 마찬가지 5보다 작거나 같아.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거는 뭐 그냥 5보다 작거나 같아라 한번 해보죠. F10 작거나 같아. 뭐가? D5가 뭐보다가 5보다 작거나 같아. 자,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조건 다 만족했죠. 그죠? D0, D1이 4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5보다 작으면 그 사항에 해당이 되고 그룹으로 해줬고, 그 다음에 더한 값이 5보다 작거나 같아. 자, 이 조건이었습니다. 자, 얘를 사실은 앞에서 끊어줘야지만 얘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우리가 자기유지를 20번으로 그려줬으니까 자, 출력값을 제가 M20 그냥 A로 하겠습니다. A로 하고 얘가 들어왔을 때 동작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F3에 M20A가 들어왔을 때 동작을 해라. 그러면 지금 조건도 다 자, 완벽하게 됐고, 프로그램 짜보니까 간단하네요. 몇 줄 나오지가 않네. 자, 그러면 일단 리셋 조건을 한번 걸고 넘어가죠. 리셋 조건. 자, SSC가 포지티브일 때, 즉 포지티브 Shift F1 SSC가 포지티브일 때, 자, 뭐 어떤 부분들을 리셋 시켜주면 되죠? 일단 카운터 리셋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자기유지가 M20이니까 자기유지, 그리고 자기유지를 리셋 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뒤에서 한번 출력해서 자기유지를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카운터부터 먼저 리셋을 시키고 자기유지는 좀 이따가 한번 리셋 시켜보죠. 그러면 먼저 카운터를 리셋 시키기 위해서는 자, 다 리셋을 시켜야 되니까 자, F무브로 자, F무브로 자, 0으로 리셋 시키겠다. 0으로 보내겠다. 뭘? D0부터 몇 개? D1 2개만 보내면 되잖아. 자, 그러면
자, SSC가 포지티브일 때, 자, 카운트를 리셋을 시켰습니다. D0부터 D1까지 두 개를 0으로 보냈습니다. 보냈고, 그 다음 또 리셋 조건이 있죠. SSA가 다 켜져, SSA, SSB가 다 켜져 있거나 다 꺼져 있을 때, 자, 조건은 여기서 Shift F9. 자, 이렇게 걸어주면, 자, 그 조건을 만족했죠. 그리고, 다음 조건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자기유지를 지금 리셋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M20만 자기유지를 리셋시키면, 그냥 M20을 그냥 리셋시키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우의 수를 이제 출력값에서 낼 텐데, 자, 경우의 수에서 출력값으로 내기 위해서는 사실 앞 선조건, 즉 첫 번째 램프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있는 램프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들어왔다는 조건을 어쨌든 자기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아, 얘들이 들어와 있구나. 얘들이 들어온 다음에 아, 얘들이 켜져야 되는구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자리수를 다 자기유지를 걸어줘야 됩니다.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제가 이제 하면서 한번 자기유지를 걸면서 왜 이런 조건들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그래서 자기유지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유지를 리셋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유지를 전체적으로 리셋시키는 게 brst라는 명령어가 있죠. brst. 자, 명령을 시키는데 뭐부터? 자, 우리 M20부터 시킬 건데 M20부터 뭐까지? 잘 모르니까 한 100번까지 제가 다 리셋 시키겠습니다. 지금 제가 F10을 안 누르고 다른 걸 눌렀군요. 자, brst에 자, M20부터 자, 100번까지 다 하겠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자기유지 걸린 것은 M20부터 뭐 뒤로 100개까지 다 리셋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자, 출력값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값을 낼 텐데 자, M20이 들어왔을 때 자, M20이 들어왔을 때 자, 우리가 PBC 자기유지를 M20을 걸었죠. 그러니까 M20이 들어왔을 때 어쨌든 PLA라는 값이 켜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출력값으로 PLA. 자, 그러면 이걸 다 복사를 해서 PLE까지 한번 만들어 보죠.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얘가 PLB, PLC, PLD, PLE까지 자, 만들어 놓고 자, 그럼 경우의 수를 이제 출력에다 낼 텐데 자, 첫 번째 자, PBA의 횟수에 따라서 각각의 자리가 정해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자리에는 자, D0가 1일 때 첫 번째 자리가 켜지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자,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리고 5일 때. 자리수를 다 정해줬죠. 그런데 사실, D0가 5일 때는 필요가 없죠. 그죠? 그렇게 켜버리면 두 번째 자리수를 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굳이 필요가 없겠다. PLE 자리는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두고. 그리고 두 번째 자리 조건이, 자, A 더하기 B가 나온 값이 두 번째 자릿수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면, 컨트롤 L. 자, 그렇다 그러면, F6. 자, 더한 값이, 자, D5죠. 자, D5가 1일 때 PLA가 켜져야 되고, 마찬가지, 여기도 D5, 여기는 들어가야죠. D5, D5 값도 2일 때, 그 다음에 D5 값이 3일 때, D5 값이 4일 때, D5 값이 5일 때. 자, 켜지는데 각각의 자리 수에 따라서 이제 켜지긴 하는데, 자, 각각 2초씩 켜지니까, 자, 첫 번째 켜지는 조건이
0에서 2초 동안 켜지면 되니까 거기에 출력이 M21이 되네요. 그러면 M21만큼 켜면 되겠죠. 그럼 F3에 M21만큼 M21만큼 다 켜주고 얘도 켜주고 얘도 켜주고 자 그러면 M21만큼 각각 2초씩 켜주면 되니까 자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각각 2초씩 켜주는 거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완성이 되었는데 자 어떤 경우의 수에 따라서 한 번씩 우리가 다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PLA가 켜졌을 때, PLA와 PLE가 켜졌을 때, 조건은 우리가 PLB, PLC, PLD가 켜져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첫 번째 자리하고 두 번째 자리가 켜지고 난 다음에 켜져야 되니까, 문제는 얘가 켜졌다는 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얘들을 다 자기유지를 걸어줘야 됩니다. 참 쉽지 않죠? 에? 자, 자기유지를 걸어줄 텐데, 자, PLA가 들어왔을 때, 제가 자기유지를, 자, 이번에는 M22로 걸어줄게요. M22로 걸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밑에다 복사해서 각각 자기유지를 한번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PLB가 들어왔을 때, 자, M23번으로 자기유지를 걸어주고 PLC가 들어왔을 때 M24번 그리고 PLD가 들어왔을 때 M25번 21번 22번 23번이죠. M23번 여기가 M24번 PLE가 들어왔을 때 M25번 자 이렇게 자기유지를 걸어준 상태에서 자 다음 조건들을 한번 쭉 걸어보겠습니다. 자 PLA가 들어오고 나서 했을 때 지금 켜져야 되는 부분이 PLB와 PLC와 PLD가 켜지게 됩니다. 자, 저기서 조건을 한번 다시 한번 걸어봐야 되겠죠. F6에 자, 먼저 PLA, PLE, PLA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조건으로 M21이 들어왔을 때 자, 켜져야 될 게 M21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PLE가 M25죠. M25 M25가 들어왔을 때 얘가 지금 켜져야 되는 거죠. 얘가 켜져야 되니까 마지막 2초 꺼지고 2초가 켜져야 되니까 M22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M21 얘가 M22 그러면 여기 M23번부터 들어가야 되겠네요. M23, M24, M25, M20, M26, M27 그러면 첫 번째 켜지는 조건은 M23과 자, M27이 들어왔을 때 M27이 들어왔을 때 2초 동안 켜야 되니까 M22 M22초 동안만 켜지면 되겠네요. F5 자 그러면 내가 켜져야 되는 조건이 얘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 2초 동안 켜져야 되기 때문에 PLA와 PLE가 들어왔을 때 B, C, D가 켜져야 되니까 B, C, D가 똑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6 자, 들어가고 F6 얘도 들어가고 2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다 들어갔네요. 자 들어갔고 그 다음에 PLA와 PLD가
D가 켜졌을 때, PLD가 켜졌을 때 지금 들어가는 조건은 B와 C가 켜지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조건으로 자, PLA와 그 다음에 PLD가 들어왔을 때 PLD의 자기유지가 26번이죠. 26번에 들어왔을 때 얘만큼 켜지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조건으로 얘 두 개가 그대로 켜지면 되고, 자 그러면 A와 D가 들어갔을 때 B와 C가 켜지고, 자 그리고 다음 조건으로 A와 C가 들어갔을 때 B만 켜지면 되죠. 그러면 A가 들어오고 M25, C가 들어왔을 때는 B만 켜지면 되겠죠. 그러면 A를 기준으로 E, 그 다음에 D, A를 기준으로 E, D, C까지 다 이렇게 켜지는 조건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 A를 기준으로는 다 했기 때문에, 자, B를 기준으로 B와 E가 들어왔을 때는 C, D가 켜지겠죠. 그러면 F6, 자, B가 M24번이죠. 자, M24번, B와 E가 M27번. E가 들어왔을 때 켜지는 거는 C와 D가 켜지죠. 그러면 C와 D가 켜지니까 C와 D. 자, 이렇게 켜지면 되고, 그 다음에 B와 D의 기준일 때는 C만 켜지면 되죠. 그러면 L. 자, F6에 B와 D가 켜졌을 때 D가 M26이죠. M26일 때는 자, PLC만 켜지면 되고, 자, 그러면 PLB와 E, 그 다음에 D, 그러면 요게 조건은 됐고, 자, 그러면 B를 기준으로 끝났습니다. 자, PLC를 기준으로 다음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PLC와 PLE 사이, 그럼 PLD밖에 없겠죠. 그러면 늘려서 F6, 즉 PLC가 M25와 M27일 때만 켜지죠. 그러면 지금 경우의 수는 C를 기준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자, A를 기준으로 해서 다 들어갔고, B를 기준으로 해서 다 들어갔고, G를 기준으로 해서 다 들어갔고, D를 기준으로 해봐야 DE밖에 없었으니까, 자, 그렇다면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갔다고 할 수 있나요? 지금 보면은 C는 지금 경우의 수로 총 1번, 2번, 3번, 4번이 되는 거고, 얘는 D는 3번, 그 다음에 B도 3번. 그러면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간 것 같네요. 총 합쳐서 지금 경우의 수가 3번, 6번, 총 10번이 들어가게 되네요. 자, 10번이 맞는지 우리가 전에 경우의 수를 했던 걸 한번 볼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예, 맞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로 이렇게 나타내면 사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A와 B를 횟수만큼 카운트하기 위해서 inc란 명령으로 PBA에 대한 카운트 명령, PBB에 대한 카운트 명령, 그리고 더해서 자리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PBA와 PBB 더한 값을 D5라는 방에다 넣어줬고, 그 다음에 PBC가 동작했을 때 총 2초가 꺼지고, 그 다음에 이걸 띄워놓고 가겠네. 자, 2초가 꺼지고 2초가 얘를 조건으로 봤을 때는 2초가 켜지고 2초가 꺼지고 2초가 켜지는 거기 때문에 총 6초짜리 타이머를 제가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초짜리 타이머를 썼고, 그래서 6초짜리 타이머를 해서 처음 2초 동안 켜지고 마지막 2초 동안 켜지는 걸로 자, 이렇게 3변수로 설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조건에서
D0, D1, 즉 PBA와 PBB가 4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룹으로 묶어서 그냥 5보다 작다로 해줬습니다. 해줬고, 그 다음에 더한 값이 5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서, 자, 여기 이변수로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얘들이 들어왔을 때, 자, 이렇게 M20이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리셋으로, SSC가 포지티브일 때 F모브를 써서 D0부터 D1까지 0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SSA나 SSB가 각각 켜지거나 꺼졌을 때 다시 리셋 조건을 걸어줬고, 그 다음에 자기 유지를 리셋 시켜야 되기 때문에 M20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각각 걸어준 게 27번까지 있죠. 뭐 잘 모르긴 하지만 그냥 100까지, 그 M20부터 뒤로 100까지 다 0으로 보내겠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리셋을 해야 될 게, 자, T20이 6초 동안 돌고 나면 사실 뒤에 게 꺼지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리셋을 T0가 들어왔을 때도, T10이 들어왔을 때도 리셋을 시켜줘야 되겠죠. T10이 아니 T20이죠. 자, T20이 들어왔을 때도 리셋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컨트롤 2를 해서 여기는 출력이니까 아웃으로 해주고, 여기 컨트롤 2를 해서 2번 동작이니까 넘버 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줘서 실질적으로 메인에서는 뭐 특별히 들어가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짜보시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출력에서 경우의 수만 걸어준 것 뿐입니다. 자, 첫 번째 각각 D0가 첫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D0를 각각의 자리에다가 명시를 해줬고 PBA, 그 다음에 더한 값이 또 각각의 자리이기 때문에 D5를 1부터 5까지 자릿수를 정해줬습니다. 정해주고, 그 다음에 타임 차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램프가 켜진 다음에 중간에 게 켜져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켜진 다음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가 자기 유지가 되지 않으면 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자기 유지 걸어주기 위해서, 자, 각각의 이제 결과를, 전등의 켠 결과를 자기 유지를 걸어줬고, 자기 유지에 나오고 난 다음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넣어서 켜줬습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이게 타임 차트에서 요구한 대로 켜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lt TS 쓰기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잠깐만요. 뭐가 오류가 났네요. 자, 쇼트가 났다고 하는데 M20이 들어왔을 때 PLE가 들어왔을 때, 자, 그러면서 뭐가 쇼트가 났죠? PLE, 자, 쇼트가 났다고 하는데 21번, 22번 켜지고 M23, 24 들어왔을 때 P22, PLC, PLD, PLE, Alt TS, 입력 하나가 생략되었다. 자, 각각 들어왔을 때 22, 그렇다면 얘를 각각으로 걸어줄까요? F5, 여기를 각각으로 걸어줘야 되겠군요. 자, 각각으로 다 들어갔나요?
당스럽네요. 지금 어디가 쇼트가 났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여기가 쇼트가 났다고 하네요. M20 들어왔을 때, M21, D0가 할 때, PLE가 들어갔을 때, 27번, 26번. 죄송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데 당연히 쇼트가 나죠. 네. 이런 실수를. 네, 제가 실수를 했군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실수를 하더라도 금방 찾을 줄 아는, 예, 그런 능력을 좀 많이 길러야 되겠습니다. 절대 당하지 마시고. 자, Alt M I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건이, 자, SSA가 꺼져 있고 SSB가 ON일 때, 자, 첫 번째 타임 차트 조건이, 잠깐만요. 이쪽으로 당겨놓고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타임 차트 조건이 PBA가 2회. 자, PBA가 하나, 둘. 그 다음에 PBB가 3회. 하나, 둘. 자, 3회일 때, 그러면 PBB가 2초, PBE가 2초, 그 다음에 2초 후에 PBCD가 2초 동안 켜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SSC가 네거티브일 때, 자, B 2초, 2초 꺼지고, CD가 2초 켜지고, 2초 뒤에 꺼지고, 네, 정상적으로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SSC로, 자, 리셋을 해주고, 다시 PBA가 3회, 하나, 둘, 3회, 그리고 SSB가 2회일 때, 자, 그러면 PBC가 네거티브일 때, CD가 2초 동안 켜지고, 2초 꺼지고, D가 2초 동안 켜져야 되겠네요. 자, 눌렀다가 네거티브일 때 CD가 2초 동안 켜지고, 꺼지고, 2초 뒤에 D가 안 들어오네요. 왜 D가 안 들어올까요? D. 자, D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가 들어와야 정상이죠. 자, 그러면 PBC가 25니까, 얘가 지금 24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죠. 자, 그렇다면 컨트롤 Q. 얘가 M25가 되어야 되죠. 그죠? 25하고 20하고 들어왔을 때 얘가 들어와야 되니까. 자, 완료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리셋하고, 자, PBA가 3회, 그리고 PBB가 2회. 네거티브일 때 CD가 2초 동안 들어오고, 꺼졌다가 D가 2초 동안 들어오죠. 자, 꺼지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해볼게요. 리셋하고, 이건 뭐 T20을 리셋했기 때문에 사실 SSC를 리셋을 안 해도 되는데, 자, 한번 보시죠. A를 1회, B를 4회. 자, 이렇게 하면 C가 네거티브일 때 A와 E가 켜지고, 그 다음에 2초 후에 B, CD가 켜져야죠. 자, A과 E가 2초 동안 켜지고, 꺼지고, 2초 동안 B, C, D가 2초 동안 해주고, 꺼지고. 예. 자, 보니까 지금 현재 제대로 만들었네요. 제대로 만들었고, 자, 보시면 사실 메인에서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고, 출력의 이제 경우의 수를 제가 이렇게 걸어줬는데, 출력이 약간 헷갈릴 수 있기도 한데, 자, 뭐, 어렵지 않다는 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좀 오늘 설명하는데 뭐 살짝 저도 조금 뭐 힘들기는 한데, 여러분들 사실 경우의 수만 잘 판단을 하게 되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뭐 쉽게 말하면 자 PBA는 첫 번째 자릿수, 얘들 더한 게 두 번째 자릿수, 그리고 그 사이에 2초 꺼지고 다시 사이에 있는 값들이 2초 동안 켜진다. 그러면 2초, 2초, 2초에서 6초짜리 타이머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얘들 더하는 값, 사치연산, ADD 값 쓰면 되고, 그리고 경우의 수를 따져서 출력해서 내주면 되고, 자,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제가 한번 찍은 게 벌써 1시간이 넘어가나요? 벌써 1시간이 되네요. 이건 찍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렸는데, 여하튼 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 오래 걸렸는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풀면, 첫 번째 동작까지 해서 한 30분이면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오늘 좀 장시간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자, 이렇게, 저희 학원에서 요번에 이제, 이렇게 PLC 풀이를 조금, 여러분들 사전에 좀 먼저 풀어보자고 이렇게 좀 일찍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전기기능장 지금 현재 아직 필기 시험도 안 받고 필기 아직 접수도 안 했는데, 뭐 벌써 PLC냐 하시는데, 여러분들 PLC를 미리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전기기능장 나중에 작업평 들어가서 PLC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와서 여러분들 PLC를 배우고 가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작업평 가서도 좀 충분히 여러분들 PLC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미리 대방전기통신학원에서 지금 5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이렇게 이제 개강을 합니다. 시간은 그 학원 홈페이지에 강의 시간표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자신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제가 76회도 그렇고 77회도 그렇고 예상 문제를 다 이렇게 저희 수험생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76회 2, 3일차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77회 2, 3일차도 우연찮게 맞추는 계기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학원으로 강의를 오게 되면 오늘처럼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78회 문제도 좀 예상해서 여러분들 78회 시험 보는데 문제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을 기원하고, 오늘 장시간이지만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